작은 한국인이 200년 전통 농장을 구했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크셔의 농부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 진흙탕으로 변한 밭 위에 고작 손가락 굵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묶고 있는 한국인 사위를 보며 말이죠. 저 장난감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장인 어른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65년 농사 경력의 요크셔 농부가 보기에 저건 농사가 아니라 하수도 공사였으니까요. 하지만 2달 뒤 위성사진은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모두가 물에 잠긴 갈색 진흙밭 한가운데 오직 그곳만 기적 같은 초록색 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 사위는 밭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영국 농업계를 뒤집어 놓은 요크셔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해리슨입니다. 요크셔에서 3대째 밀을 키우는 농부예요. 200년을 이어온 농장이 최근 3년간 지옥이었습니다. 끝없는 비로 밭은 진흙탕이 됐고 밀은 썩어 들어갔어요. 작년 수확량은 평년의 30%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천재지변이라며 보상을 거부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에밀리가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키 작은 동양인 박성호라는 한국인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키 크고 금발인 영국 신사를 기대했거든요. 영어 억양도 이상했고 손에 굳은 살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영국 땅을 사들이고 일본인들은 전쟁 때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한국은 시끄러운 K-팝 정도만 알았고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농장을 성호가 살릴 수 있대요. 저는 코웃음 쳤어요.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애송이가 200년 역사의 농장을 살린다고요? 65년 경력에 제가 못하는 걸 저 동양인이 한다고요? 하지만 에밀리는 제 유일한 손녀였습니다. 거절할 순 없었죠. 며칠 뒤 성호가 밭을 보러 나왔어요. 진흙탕에 앉아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맛까지 봤습니다. 점토질이 많아서 물이 안 빠진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는 암거 배수를 한답니다. 땅 밑에 파이프를 묶고 두둑을 높게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200년간 우리는 평평한 땅에 밀을 심었어요. 두둑은 채소밭짓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긴 한국이 아니야. 200년간 이렇게 농사지었어. 성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또 비가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가보니 성호였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탕에서 배수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청년은 손녀를 사랑해서 지옥 같은 날씨에 농장을 살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성호는 새벽 2시까지 밭에 있었어요. 다음 날 두꺼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암거 배수로 95% 물을 빼고 수확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그림과 숫자들. 반도 이해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청년은 진심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성호가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짐칸에는 플라스틱 파이프 다발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주황색 파이프였는데 손가락 굵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저 가느다란 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성호는 밭 한 구석 작은 구역만 달라고 했습니다. 시험 삼아 해보겠다고요. 저는 허락했어요. 어차피 그 구역도 이미 망가진 땅이었으니까요. 잃을 게 없었습니다. 성호와 에밀리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둘이서 삽으로 50cm 깊이 도랑을 팠습니다. 진흙이 질척거려서 파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에밀리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삽질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에밀리는 정원 가꾸기조차 싫어했는데 지금은 무릎까지 진흙에 빠져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한국인 때문에 제 손녀가 고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웃 농장주 톰이 울타리 너머로 구경을 왔어요. 한참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조지,
자네 제정신인가? 저 가느다란 파이프로 뭘 한다는 거야? 밭에 물 파이프나 깔고 있네. 톰이 키득거렸습니다.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크셔에서 60년, 70년 농사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눈에 성호의 작업은 우스꽝스러워 보였나 봅니다. 파이프를 도랑에 깔고 나서 성호는 그 위에 자갈을 부었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땅속 50cm 아래에는 구멍 뚫린 파이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두둑을 만들었어요. 흙을 40cm 높이로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긴 언덕처럼 만들었어요. 그 위에 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밀은 평평한 땅에 심는 건데. 이웃 농부 마크가 말했습니다. 조지, 자네 손녀 사위가 채소밭 만드는 줄 아나 보네. 밀밭이 저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기절하셨을 거야.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허락한 이상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그 구역을 확인했어요. 줄자로 뭔가를 재고 흙을 만지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 나와서 도왔어요. 둘의 손은 굳은 살이 잡히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주방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성호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손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또 비가 내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비로 성호의 두둑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밭으로 나가봤습니다. 제 구역은 여전히 물이 고여 있었어요. 호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구역은 달랐어요. 두둑은 멀쩡했고 물이 전혀 고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둑 옆을 살펴봤어요. 물이 흘러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땅속에 파이프로 빠져나간 거였어요. 성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암거 배수가 작동하고 있어요. 물이 파이프를 통해 배수로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초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밀이 제대로 자라는지였으니까요. 이웃들은 여전히 비웃었습니다. 톰이 말했어요. 물이 안 고인다고 밀이 자라는 건 아니야. 두고 보자고.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한국인 청년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밀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밭을 확인했습니다. 제 구역의 밀은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누렇게 시들고 키도 작았습니다. 진흙탕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성호의 구역은 달랐습니다. 밀싹이 선명한 초록색이었어요. 곱게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같은 비를 맞고 같은 흙에서 자라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호가 설명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밀뿌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두둑 덕분에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거든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뿌리가 튼튼하게 자랍니다. 암거 배수로 과습도 막고요. 저는 두둑 옆 흙을 파봤습니다. 정말 촉촉하면서도 물이 고이지 않았어요.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 구역은 질척거렸어요. 뿌리가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웃 농부들도 하나둘 구경을 왔어요. 톰이 울타리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싹은 나오긴 했네. 하지만 수확까지는 아직 멀었어. 그때 가봐야 알지. 다른 농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싹의 색깔과 굵기가 다르다는 걸요. 65년 농사 경력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의 밀은 건강했어요. 제 밀은 병들어 있었고요. 저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 농장 전체를 성호 방식으로 바꿔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65년을 한 방식으로 농사 지었는데 이제 와서 한국인에게 배운다고요?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성호가 할아버지 구역도 도와주고 싶대요. 암거 배수를 깔아드릴까요? 손녀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구역은 내가 알아서 해. 아직 시간이 있어. 사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 이자가 3개월째 밀렸다는 거예요.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담보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는 이 농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 농장을 잃게 되는구나. 3대째 이어온 땅을 제대해서 날려버리는구나. 창밖을 보니 성호가 밭에 나가 있었습니다. 헤드랜턴을 켜고 혼자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 청년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돌봤어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호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성호, 내 구역도 좀 도와주게. 암거 배수를 깔아야 할 것 같아. 성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 농장 꼭 살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사법을 물어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무시했던 작은 한국인 청년에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농장을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성호는 새벽 5시에 나와서 측량을 했어요. 땅의 경사를 재고 물이 흐를 방향을 계산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봤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농장은 북쪽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물이 남쪽으로 흐릅니다. 암거 배수도 그 방향으로 깔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5년을 살았지만 땅의 경사를 정확히 잰 적은 없었어요. 에밀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삽질을 시작했어요. 저도 삽을 들었습니다. 성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힘드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땅인데 내가 해야지. 함께 하세. 성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우리 셋은 밭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와 함께 농사일을 했어요. 에밀리는 어릴 때 밭에 나오기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아내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우리 셋은 밭 한가운데 앉아서 함께 먹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손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흙맛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서는 모내기 끝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막걸리 마시며 밥 먹어요. 다 같이 땀 흘린 뒤에 먹는 밥이 제일 맛있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성호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성호, 자네 고향은 어디인가? 경상남도 하동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할아버지 농장처럼 논과 밭이 많죠. 자네 부모님도 농사를 짓나? 네, 아버지는 벼농사를 지으세요. 어머니는 녹차밭을 가꾸시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밭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흙이 익숙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자네 손에 굳은 살이 있구만. 처음엔 못 봤는데. 성호가 웃으며 손바닥을 보여줬어요. 정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농부의 손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성호를 컴퓨터나 두드리는 도시 애송이라고 무시했는데 사실 저보다 더 일찍부터 농사를 배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50cm 깊이로 도랑을 파고 파이프를 깔고 자갈을 채우고 흙으로 덮었어요. 그리고 40cm 높이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웃 농부 톰이 또 구경을 왔어요. 조지, 자네 정말로 하는구만. 밭을 다 뒤집어 엎고 있네. 하지만 톰의 말투가 전과는 달랐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호기심 어린 투였습니다. 성호가 톰에게 설명해줬어요.
암거배수의 원리, 두둑의 효과, 한국 농법의 역사까지요.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작업이 끝나고 저는 밭을 둘러봤습니다. 온통 두둑이 줄지어 있었어요. 200년 만에 이 농장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100년 만에 최악의 우기라고 발표했어요. 요크셔는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이웃 농장들은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톰의 밭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밀이 물에 잠겨 전멸했어요. 마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농부 10명 중 8명이 올해 수확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농장은 달랐습니다. 암거배수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두둑 위의 밀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밭을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웃 농장은 모두 진흙탕인데 우리 밭만 멀쩡했어요. 밀은 제 허리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이삭이 패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호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요크셔 평야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온통 갈색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진흙빛 농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 영국의 곡창지대였던 요크셔가 사막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색 바다 한가운데 딱 한 곳만 달랐어요. 선명한 초록색 직사각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사방이 죽음의 땅인데 그곳만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농장이에요. 성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정말 우리 농장이었습니다. 경계선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우리 땅만 초록색이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65년을 농사지으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최악의 우기에 홀로 살아남은 농장이라니요. 그날 오후 톰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나 농장 팔기로 했어.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올해만 3년 연속 흉작이야.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톰은 40년 넘게 옆에서 농사지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땅을 떠난다니요. 톰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조지, 솔직히 말해줘. 자네 사위가 한 게 정말 효과가 있나? 자네 밭만 멀쩡하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과가 있어. 아주 확실하게. 톰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어요. 그럼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내 농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미 팔기로 했지만 만약 방법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 저는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 톰도 좀 도와줄 수 있나? 성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한국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지거든요. 톰 아저씨 농장도 꼭 살려드릴게요. 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구나. 그날 저녁 영국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요크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농장이라며 취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성호를 앞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농장을 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농업 기술로요.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청년은 천재예요. 성호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적용했을 뿐이에요. 한국 농부들의 지혜예요. 기자가 카메라로 밭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영국 지역 신문 일면에 우리 농장이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를 이긴 한국 기술, 요크셔의 기적. 저는 그 신문 기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6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존심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수확철이 왔습니다. 9월에 요크셔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우리 밭의 밀은 황금빛으로 익어갔어요.
이삭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알이 꽉 찼습니다. 저는 밀이삭 하나를 따서 손으로 비벼봤어요. 알갱이가 통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단단했어요.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65년 농사 경력에 이렇게 실한 밀은 처음이었어요. 성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도 건강해요. 두둑 덕분에 뿌리가 깊게 내렸거든요. 물도 적당히 공급됐고요. 밀이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트랙터가 밭을 지나갈 때마다 황금빛 밀이 쏟아져 나왔어요.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대박이에요. 저는 트랙터를 멈추고 내려왔어요. 손으로 밀을 한 줌 떠서 하늘로 뿌렸습니다. 황금빛 알갱이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떨어졌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수확량을 계산해봤습니다. 평년의 2배가 넘었어요. 아니, 거의 3배였습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 속에서 역대 최고 수확량을 기록한 거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톰, 마크, 그리고 마을의 다른 농부들까지요.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지, 이게 정말 자네 밭에서 난 거야? 진짜야?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우리 사위 덕분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사위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농부들이 성호를 둘러쌌어요. 성호 씨,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농장도 살리고 싶어요. 내년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부터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시작할게요. 암컷배수 설치법, 두둑 만드는 법, 다 가르쳐 드릴게요. 무료로요. 톰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어. 다른 농부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 사람들은 성호를 비웃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성호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로스트 비프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날을 축하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었어요. 성호야. 제가 성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그동안은 그냥 사위라고만 불렀었거든요. 처음에 자네가 왔을 때 난 자네를 믿지 않았어. 작은 체구, 동양인 얼굴, 부드러운 손. 농부 같지 않다고 생각했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 에밀리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농부는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었어. 땅을 사랑하고 작물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진짜 농부더라고.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네는 진짜 농부야. 나보다 훨씬 훌륭한 농부야. 65년 농사 지은 이 늙은이가 자네한테 배웠어. 그게 부끄럽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성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배웠어요. 땅을 대하는 마음, 끈기, 그리고 겸손함을요.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아내와 에밀리도 함께요.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200년 농장 역사상 가장 특별한 밤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마을회관은 농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요크셔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젊은 농부들뿐 아니라 70대, 80대 노인들까지 왔습니다. 성호가 칠판 앞에 섰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영어 억양 때문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시작하자 달랐습니다. 성호는 타고난 선생님이었어요. 암컷배수의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흐르고 파이프를 어디에 깔아야 하는지, 경사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농부들이 열심히 노트에 적었어요.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65년 농사지었지만 배울 게 많았어요. 물의 흐름, 토양의 특성, 뿌리의 호흡. 이런 걸 과학적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톰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호 씨, 파이프 값이 비싸지 않나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들도 할 수 있을까요? 성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요. 여기도 농업청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청서 쓰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두둑은 어떻게 만드나요? 트랙터로 흙을 쌓으면 되나요? 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쌓으면 무너져요. 흙을 다져야 하고 경사도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실습을 해볼게요. 다 같이 한 농장을 시범으로 만들어보죠. 그 주말 톰의 농장에서 실습이 열렸습니다. 50명이 넘는 농부들이 모였어요. 성호가 지휘하고 저는 보조했습니다. 에밀리도 함께했고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삽을 들었습니다. 도랑을 파고 파이프를 깔고 두둑을 만들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톰의 아내가 큰 냄비에 스튜를 끓여왔어요. 우리는 밭 한가운데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앉아 빵을 찢어 먹었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두레라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는 거죠. 혼자서는 힘든 일도 다 같이 하면 즐거워요. 늙은 농부 제임스가 말했어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지. 추수할 때 온 마을이 모였어. 언제부턴가 각자 따로 하게 됐는데 오늘 같은 날이 그립더군. 해가 질 무렵 톰의 밭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암거 배수가 깔리고 두둑이 줄지어 섰어요. 하루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톰이 성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농장을 살렸어. 아니, 우리 마을을 살렸어. 그 후 한 달 동안 요크셔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이 서로 도우며 암거 배수를 설치했어요. 성호는 매일 다른 농장을 방문하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는 성호를 따라다니며 배웠어요. 65살 노인이 30대 청년 뒤를 쫓아다니는 게 우스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어느 날 영국 국영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크셔의 기적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국 전국 뉴스에 나가게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65년간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제 사위에게 배웠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작고 동양인이고 농부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진짜 농부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땅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지식을 나누는 사람. 그게 진짜 농부입니다. 제 사위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날 밤 영국 전역에 우리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다음 날 성호의 휴대폰이 불통이 됐어요. 영국 전역에서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수학철이 왔어요. 저는 언덕 위에 서서 요크셔 평야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1년 전 이곳은 갈색 진흙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황금빛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밀밭이 바람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금빛 바다 같았어요. 성호가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름답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해. 기적이야. 진짜 기적. 요크셔의 80% 농장이 암거 배수를 설치했습니다. 한국 농법을 받아들였어요. 올해 수확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파산 위기였던 농부들이 웃고 있었어요. 톰이 트랙터를 몰고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지, 고맙네.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톰은 농장을 팔지 않았습니다. 올해 빚을 다 갚았다고 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수확 감사제였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마을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를 이겨냈어요. 그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성호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성호가 쑥스러워하며 단상에 올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1분 넘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성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배운 걸 나눴을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여러분을 구했어요. 저는 손녀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제 증손자가 곧 태어날 겁니다. 그 아이는 4대째 이 땅에서 자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농법을 배우겠죠. 요크셔 방식과 한국 방식이 섞인 새로운 농법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구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강해지는 거구나. 영국의 전통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기적을 만든 거구나.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호와 저는 밭을 걸었어요. 보름달이 밝았습니다. 달빛 아래 황금빛 밭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성호야. 제가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아니, 우리 마을을 구했어. 성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처음엔 안 믿으셨지만 결국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65년 경력을 내려놓고 배우신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의 농장을 날릴 뻔했지.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자존심은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배울 걸 배우는 거더라고. 우리는 함께 밭을 걸었습니다. 65세 영국 노인과 35세 한국 청년이요. 한때 저는 이 청년을 무시했어요. 작고 동양인이고 농부답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청년이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 많고 편견은 우리를 가둔다는 걸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거기서 보고 계신가요? 우리 농장은 살아남았어요. 4대가 이어갈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위 덕분입니다. 요크셔의 기적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승리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고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